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영국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표결하기로 하면서 브렉시트 새 국면 맞을지 짚어봅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 8월 제조업 PMI가 3년 만에 경기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석 달째 이어지는 송환법 시위에 홍콩 정부가 송환법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죠. 골드인데요.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송환법 시위 석 달째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철회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리 송환법 철회를 발표할 거라는 보도 나오면서 홍콩 증시가 4%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이런 홍콩 불확실성이 조금 진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골드는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골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송환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그걸 넘어가면서 이제 중국을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중국을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들어갈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럼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미중 무역 분야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환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송환법이 이제 이미 지난주에 캐리람이 후회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나는 송환법에 대해서 이걸 일을 했던 거, 송환법에 대해서 그 추진을 했던 걸 후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언론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문제는 캐리람이 난 그런 적 없다. 캐리람 거짓말쟁이에요. 네. 네, 결국에 그런 적 있고 지금 철회해버렸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말을 했는데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언론에 이미 얘기를 그렇게 해놓고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캐리람이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어느 정도 낌새가 좀 있었는데 예, 결국에 이제 오늘이죠. 네. 오늘 오전부터 슬슬 이런 말이 나돌았죠. 캐리람이 철회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외신 보도부터 먼저 나왔어요. 네, 네. 외신 보도부터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홍콩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언론이 나오고 이제 한 오후 한 2시 정도 됐을 때였죠. 오후 2시 정도 되니까 거의 이제 확정적인 분위기. 캐리람이 곧 있으면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오후 한 7시, 8시 정도에 이제 선언했죠. 네. 그래가지고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수용해주면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수용하면은 그 시위대가 요구하는 거는 5가지였는데 5가지를 다 수용하면은 말 그대로 허수아비 장관이 돼버리는 거고 네. 그렇다고 가장 큰 걸 들어주지 않으면은 시위가 안 끝날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 하나만 들어주자라고 한 게 이제 송환법 철회죠. 네, 송환법 철회이기 때문에 결국에 니네들이 가장 요구하는 건 송환법 철회 아니냐. 뭐 이제 여기서 이제 구속됐던 애들 다 뭐 풀어주고 뭐 이제 기록 안 남게 기소유예해주고 이런 것들은 뭐 안 해주겠다 이거지만은 일단은 송환법부터 먼저 철회를 하겠다. 한 발짝 물러났는데 이제 또 제가 봤을 때는 시위대가 이래서 네. 시위대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시위를 또 강하게 나간다. 그러면 뭐 5개 중에 한 3개는 들어주지 않을까요? 네. 사람이란 게 그런데 네. 5개 중에 3개는 들어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봐야 되겠죠. 시위대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골드가 지금 뭐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의외로 골드는 뭐 그거랑 뭐 관련 없이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이러면서 그냥 보합권이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네. 골드 보시면 알겠지만은 1555예요. 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뭐 1540쪽 아래쪽에서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눌리면 매수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바닥 골드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1530까지만 딱 떨어지고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화면을 좀 늘려서 좀 본다면은 이 자리죠. 1530보다 조금 더 떨어졌네요. 1525.6까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네요. 골드는 지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이유 중에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린다면은 자, 그러면은 홍콩이 캐리람이 이제 한 발짝 물러났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중국에서는
저를 그냥 그대로 놔둘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홍콩을 좀 소나기에 놓고 소나기에 잡고 내 나라니까 반환 받았잖아요. 반환 받았고 내 나라인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내 나라.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 홍콩 시민들은 우리는 중국 사람 아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홍콩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시진핑 주석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홍콩이죠. 네. 이렇게 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일단은 시진핑 주석은 일단은 지금 잠깐은 놔둘 거예요. 왜냐? 지금 홍콩이 아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어디를 아무데도 못 가고 있어요. 해외 순방을 해야 되는데 아무데도 못 가고 있어요. 홍콩 시위 때문에 이거 더 번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아무데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캐리람 장관이 이제 뭐랄까 이제 철회를 발표하면서 아마 모종에 시진핑 주석과 모종에 다 얘기가 됐던 걸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자면서 그러지 않고서야 캐리람이 그냥 단독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중국이 그냥 놔두지는 않을 텐데 일단은 시간을 좀 벌자 이거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까지 이래버리면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홍콩까지 이래버리면은 지금 홍콩 이러고 있으니까 또 미국이 거기다가 숟가락 얹으려고 하거든요. 살살 홍콩 긁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살살 조금 약간 토닥토닥 해가지고 야 홍콩 너희는 우리 미국과 같이 가는 거야 이러면서 좀 약간 도와주는 척 이런 뉘앙스를 펼치니까 중국 이제 시진핑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홍콩을 달래놓고 한 다음에 나 이제 해외도 좀 가야 되고 해외 순방도 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홍콩 달래놓고 홍콩 얘네들 잠깐 기다리고 있어봐. 한 3개월 후에 다시 해줄게.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보여지는 모양새가. 그리고 일단은 시진핑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좀 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어쨌든 양국 간의 추가 관세는 시작된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추가 관세가 또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계속 시진핑을 도발하고 있는데 시진핑은 지금 아쉬울 게 없어요. 이제 홍콩이 이제 됐고 왜냐하면 왜 시진핑이 지금 아쉬울 게 없냐면은 자 전일 나온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 PMI, 제조업 PMI 자체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중국 차이싱 서비스 PMI, 제조업 PMI가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반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중국은 좋게 나와버리고 미국은 안 좋게 나오고 미중 무역 분쟁이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손해를 결과적으로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타격을 먹는 결국에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국은 크게 타격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표가 뭐야 얘기해준 걸로 한번 본다면은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것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표가 어느 정도는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표가 계속 좋아요. 계속 좋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하고 난 다음에도 지표가 계속 좋으니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거죠. 나 그러면 장기전 들어가도 되겠네? 나 아쉬울 거 없네? 이런 입장이 돼버리니까 트럼프가 이제 또 트윗으로 또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아직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세죠, 허세. 허세 부린 거죠. 나는 아직까지, 나 대선까지 14개월인가 16개월인가 남았거든요. 나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싸움을 해보자. 나한테 계속 싸움을 하면은 내가 대선 돼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그거예요. 내년 대선에 자기가 당선이 될 거니까 내가 다시 당선되면은 더 안 좋게 협상이 될 수가 있다. 계속 얹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너희는 시간이 지금 얼마 없다. 지금 당장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나는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새 행정부는 이런 얘기를 했죠. 새 행정부는 더 하기가 까다로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허세인 거죠. 자기가 이제 너무 조급하니까 빨리 해라. 성과는 내야 되는데 미국 지표는 안 좋아지지. 미국 증시는 별로 올라가질 못하지. 반면에 중국 증시는 올라가고 있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중국은 뭐 워낙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중국 증시는 올라가고 있고 미국 증시는 왔다 갔다 그냥 출렁출렁 해버리니까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도 적이고 내부에서 뭐랄까 FMC 위원이죠. FMC 수장, FMC 위원들하고도 적이 돼 있고 기업들하고도 적이 돼 있고 그냥 다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1대 100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나.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한 명 1대 100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독고다이는 결국 살아남지는 못하겠죠. 독고다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결국에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을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려고 트럼프가 더 압박 수위를 조금 말로써 높이고 있는데 네. 이러한 말들 자체가 증시에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진핑이 이렇게 여유롭게 나가버리면은 시진핑 주석이 여유롭게 나가버리면 트럼프는 할 수 있는 카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에 말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면 이제 결국에 진짜로 추가 관세를 더 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퍼센트를 올려버리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농산물이나 뭐 공산품에다가 한 번 더 추가 관세를 해버리거나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미국 측에서도 타격을 입을 그쵸. 거잖아요. 미국도 타격을 입고 중국도 타격을 입고 네. 중국이 또 그렇게 되면 중국이 거의 한 3대 정도 맞는 건데 중국이라고 한 대 안 치겠어요? 중국이 한 대 치면은 이제 미국은 이제 뭐 속된 말로 원펀치 쓰리강냉 내버리는 건데 네. 네, 주가도 안 좋은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증시는 그래서 좀 약간 뭐 홍콩 때문에 약간 상승할 수 있어도 다시 하락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농후하다.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미국 나스닥 증시의 마디가들을 돌파해버리고 네. 안착을 하면은 위가 열리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그렇지를 않는다면 거기를 넘지 못한다면은 다시 지속적으로 다시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네.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골드도 네. 마찬가지예요. 골드 홍콩 이제 이거 골드를 얘기해서 지금까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게요, 네. 아 골드를 얘기해서 잠시 잊을 뻔했어요. 네. 저도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잊을 뻔했어요. 골드를 얘기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골드가 홍콩 소환법 이렇게 해가지고 골드한테는 악재인 거거든요. 예. 골드는 그렇죠. 세계의 불안감, 불안정에 예, 올라가니까. 불안적인 요소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공포를 먹고 사는 종목이 골드인데 홍콩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골드 안 떨어지잖아요. 네. 왜냐? 미중 무역 분쟁이 아직 남아 있다 이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골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진다 네, 하더라도 하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네, 않아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단은 매수 쪽으로 봐야 된다. 단 조건은 상방의 탄력 자체가 지금 많이 죽은 상태긴 맞는 거기 때문에 네. 상방으로 올라가도 힘이 그렇게 이전처럼 막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은 이제 조금 어렵지 않나. 물론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새, 지그재그로 좀 내렸다가 그다음 전고가 또 올리면서 좀 올라가고 또 좀 내렸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떨어뜨리고 120원 정도 오르고 네. 그다음 또 한 100원 떨어뜨리고 또 그다음 한 120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전저가는 좀 올리고 아니면 전저가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전고가는 계속 올리는 이런 모양새를 하면서 1,600달러를 향해서 가는 모양새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매수 쪽에 좀 뭐랄까 매수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나스닥을 매도 쪽으로 보기 때문에 오일도 마찬가지로 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반등 좀 기다렸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팀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 웨이트 앤드 시 했듯이 오일은 좀 기다렸다가 반등 시 매도 전략. 네. 56달러 위쪽에서 56달러 위쪽에서 매도를 치시면은 정말 괜찮은 좋은 단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뭐 손절을 길다 스윙으로 들고 갈 거니까 손절을 건다면 조금 58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까지는 좀 들고 와야 되니까 56달러 뭐 중반이나 후반대에서 조금 잡아보는 게 좀 더 끌고 갈 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드는 지속적으로 상승 쪽으로 일단은 봐야 된다. 단 조건은 1600 근처까지 올라갈 때까지만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